흔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가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 늘 배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국가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얘기는 늘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계엄 그리고 탄핵 사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뭘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건가 이 상황에서 이걸 위해서 제가 먼저 다 알고 계시는 백범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나라가 온전히 서서 한민족이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그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아서 세우고 주장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된 독립을 이룩하는 날이다. 저는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구절, 이 백범김구 선생의 이 백범일지 중에서 최고의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게 철학일까요? 그럼 그것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라고 하죠. 저는 이 말 속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하는 게 바로 나라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라고 말을 할 때 이게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범위가 나라의 범위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하고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나라예요. 나라가 그냥 우리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너하고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면 그게 나라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돼요? 여기 지금 도남동에서 오셨다고 했죠? 네. 예. 이 모임 어떻게 해서 모인 거예요? 지역사회. 지역사회. 예. 만나서 매일 싸우면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주민등록이 같은 도남동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도 만나서 매일 나는 일로 갈래 나는 절로 가려고 매번 싸우면 이 모임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지역사회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이 모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남쪽에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속이 나라의 충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많은 나라의 경우에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내전 상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뭐가 달라서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나요? 어제까지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그 불씨가 당겨지면 내전 상태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종교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종교의 추상적이죠. 종교 때문에 우리는 사생결단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너무 다행히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 종교가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항차 세대 간 갈등 또는 남녀 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별 사이에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다, 격차가 있었다,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선 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10인 10색이고요. 같은 나라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불화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한 나라 안에 사는 시민들이 불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어떤 방식으로 고착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라고 보통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 300년, 400년 전에 처음으로 국민국가가 많이들 만들어지잖아요, 서양에서. 근데 그렇게 된 나라의 경우에는 나라의 어떤 이념을 이렇게 딱 명토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깃발 아마 아실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흰색. 각각이 하나씩 뭘 상징하냐면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한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있나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예.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지 우리가 더불어서 추구하는 어떤 이상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사실은 이거 우리의 굉장히 취약한 지점입니다. 같은 땅에 산다라고 해서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모으기 힘든 까닭이 거기에 근원적으로는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망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해서 요즘 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다. 이게 모두의 욕망이잖아요. 다 똑같은 욕망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욕망이 언뜻 보면 공통적인 욕망인데 이 욕망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줘요? 안 모아줘요? 모아줄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안 모아주지요? 왜요? 삶의 질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싶다는 욕망과 선생님들 각각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하나로 모여요? 아니면 충돌해요? 현실에서 충돌할 경우 많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그냥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심이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어떤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아니고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그거는 뭐하죠? 그거는 모아지죠. 자, 됐네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 그것이 우리를 이제 하나로 모아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편적인 이상이 우리한테 아직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굳이 따지고 보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도 있고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도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늘색까지 다 완전히 초록동색이면 이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가 한라산 백록담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판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관음사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공통의 목표가 하나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는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국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강한 국가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나는 우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